안녕하세요. 예전 영상에서 간단한 지리정보 시각화 도구인 케플러 GL을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을 소개해 드렸고, 코딩 없이도 간단한 방법으로 아름답고 효과적인 지리정보 시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케플러 GL에는 그것 말고도 고급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용하면서도 멋진 시각화를 보여주는 아크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아크를 이용한 시각화 결과물인데요. 어떤가요? 한국 서울 지도 위에 연결망 같은 선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입체적이고 화려한 시각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무엇을 시각화한 걸로 보이나요? 바로 서울의 지하철 통계를 이용해서 출발역과 도착역, 그것을 이용한 승객의 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도 위에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시각화는 지리정보 시각화인 동시에 또 연결망 시각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제 채널에 있는 영상 중에는 지리정보 시각화를 도와주는 도구가 있고, 또 게피처럼 연결망 시각화를 도와주는 도구가 있는데, 마치 이것은 그 두 개의 도구를 합쳐놓은 것 같은 지리정보 시각화와 연결망 시각화가 결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시각화를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면 지금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은 전혀 필요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도구입니다. 먼저 이런 시각화가 가능하려면 지리정보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연결망 시각화가 그렇듯이 출발점과 도착점, 이렇게 두 개의 지점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 관계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또 케플러 GL이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그런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는 통계 중에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이 지하철 정보라서 한번 지하철 데이터를 검색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창을 열고, 보통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하는 곳에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찾아보셔도 되고, 일반 구글 검색을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을 검색해 보시면 바로 첫 번째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가 뜨고요. 연결하면 이런 화면이 뜰 텐데, 여기서 서울 지하철 출발점과 도착점이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바로 두 건이 검색되었다고 하고요. 그 중에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출발 도착, 이게 딱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되겠네요. 들어가서 보면 링크가 이렇게 있고요.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요. 이 중에 원하시는 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니까 압축을 풀어주면 이런 폴더가 생기고요. 여기 보면 지하철 정보가 있고, 여기 역별 OD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가면 이렇게 지하철 역별 OD 2023년 7월 31일 다운로드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열어보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기준 일자가 7월 31일이고요. 호선이 나와 있고, 승차역 419 민주묘지역에서 승차해서 하차가 나와 있고요. 그것을 이용한 총 승객수가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통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정보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면 될 텐데, 우리는 총 승객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도 위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승차역과 하차역이 있기 때문에 연결망은 가능할 텐데, 문제는 이것을 지도 위에 표시하려면 위치 정보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따라서 각 지하철역의 위치 정보, 즉 위도, 경도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위도, 경도 정보를 따로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역시 구글에 가서 서울 지하철역 위도, 경도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서울시 역사 마스터 정보라고 있네요. 그럼 이걸 들어가 보면 여기에 미리 보기가 있는데, 미리 보기에 보면 역사 아이디, 역사명이 있고 호선이 있고, 여기 위도와 경도 정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받게 해서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이제 통계가 있는데, 여기서 출발역에 해당하는 것을 소스, 그리고 도착역에 해당하는 것을 타겟,
이렇게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케플러 GL이 아무래도 영어 기반이다 보니까 적어도 이 헤더에 해당하는 제목은 영어로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스 타겟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승객수를 제목을 웨이트로 바꿔준 거에 불과합니다. 일단 이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도 경도 정보, 그것을 다운로드 받으면 레티튜드가 위도가 되겠고 런지튜드가 경도가 되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두 개의 별개의 시트에 정보를 모아놨고요. 이것을 하나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트가 가장 중요한 파일이 될 텐데요.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기 때문에 출발점에 해당하는 것을 소스라고 하고요. 도착점에 해당하는 것을 타겟이라고 합니다. 연결망 시각화에서는 기본적인 명칭입니다. 소스, 타겟, 출발점, 도착점 이렇게 됩니다. 필요한 것은 위도 경도 정보인데 우리는 지금 지리 정보가 두 개가 있어요. 소스가 있고 타겟이 있기 때문에 소스에 해당하는 위치 정보와 타겟에 해당하는 위치 정보가 다 필요하거든요. 위치 정보는 다시 위도와 경도로 나누어지니까 이렇게 소스 위도, 소스 경도, 타겟 위도, 타겟 경도 이렇게 네 가지의 위치 정보가 하나의 파일에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텐데 이것은 그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서 이용 가능한 함수 VLOOKUP을 이용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VLOOKUP을 이용한 방법은 다른 영상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데이터 셋을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영상 설명 부분에 링크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케플러 GL로 돌아가서 새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으로 가서 케플러 GL을 검색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플러 KEPLER.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제일 먼저 뜨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케플러 GL 사이트가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요. 여기 파란색 버튼 Get Started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Add Data to Map 여기다가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클릭해서 메트로 지오 네트워크 열기를 하고요. 어떻게 만드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 파일인데요. 여기 파일에 가서 여기서 다운로드 그리고 쉼표로 구분된 값 CSV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 파일이요. 메트로 지오 네트워크 .csv 파일 이것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것을 케플러에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인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레이어를 추가하는 겁니다. Add 레이어. 자,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업로드한 메트로 지오 네트워크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가 만들어졌고요. 레이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 베이직이 있죠. 여기 Select Type 클릭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 포인트를 알려드렸었고요. 오늘은 아크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크를 클릭하면 소스 레티튜드는 위도니까 위도 경도, 그 다음에 타겟의 위도 경도 4개의 정보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놨죠. Select a Field 필드가 헤더의 이름이거든요. 소스 레티튜드라고 했던 거 소스의 위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소스 런지튜드 택하고요. 타겟 레티튜드 위도 택하고요. 이번에는 타겟 런지튜드 이렇게 4개의 칼럼을 택한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4개의 칼럼이 이렇게 있었고요. 각각 하나씩 택해서 케플러 GL이 아크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소스에 해당하는 위치 정보, 타겟에 해당하는 위치 정보를 입력한 것입니다. 지금은 소스가 색깔이 같은데요. 다르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다른 색깔을 선택해도 되고요. 여기 뉴 레이어라고 되는 현재 이 눈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쇼 레이어를 해서 클릭해야지만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근데 화면이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미국 지도가 기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뒤로 쭉 이렇게 빠지면 세계의 지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한국을 찾아서 움직이도록 하고 그럼 여기 빨간 점이 보이죠? 작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줌인을 계속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 것이죠. 자, 됐죠? 다시 돌아가서 소스와 타겟 때문에 이제 색깔이 이런 식으로 됐고요.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컬러에 이 3개의 점을 클릭해서 보면 컬러 베이스드 온 어떤 거에 기초해서 컬러를 정할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승객수에 맞춰서 컬러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짙은 빨간색은 승객수가 적은 것, 노란색은 승객수가 많은 것, 이런 식으로 시각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다가가 볼까요? 워낙 정보가 많고 그래서 알아보기 좀 쉽지 않게 되어 있는데 여기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는 거 선의 두께가 2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두꺼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0으로 하면 안 되겠죠. 0.6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잘 보이긴 하는데 숫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으면 커스텀 인풋이라고 하시고요. 0.3으로 해보겠습니다. 좀 더 얇아지죠.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각 선에 대해서 소스는 강촌이고 타겟은 상수고 웨이트는 이런 식으로 시각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안 보이게 하고 싶으면은 요 다시 한번 눈 표시를 누르면 되는 거고 안 보이게 되고요. 레이어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레이어를 이렇게 추가하면 다시 한번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뉴 레이어가 생겼고요. 뉴 레이어는 어떤 걸로 해볼까요? 셀렉터 타입에서 한번 포인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인트로 하고 역 이름 소스 런지튜드 하고 이 정보가 필요로 하고 컬러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레이블은 소스의 컬럼을 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소스 컬럼에 이 역 이름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표시를 하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죠. 파란색 원이 있고 그 옆에 역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레이디어스도 파란색 점이 너무 작다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키우면 파란색이 커지죠. 이 상태에서 아까 그렸었던 아크를 다시 보여지게 하면 이젠 역 이름, 포인트와 그다음에 연결망, 아크가 동시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도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로 올려놓으니까 여기가 역 이름일 텐데요. 역 이름을 레이어를 위로 올리니까 역 이름이 먼저 보이죠. 그런 상태에서 시각화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이것을 아크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대돼서 이렇게 보면 각 역 이름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건대 입구도 이렇게 좀 보이네요. 이 상태에서 필터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필터에 가면 필터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 필터에서 소스를 택하게 되면 특정 역 이름만 선택할 수도 있겠죠. 건대 입구만 택하게 되면 필터가 됐기 때문에 건대 입구에 해당하는 것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세히 들어가 보면 건대 입구 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선마다 통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확실히 노란색 선은 위치가 높고 빨간색 선은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필터를 지우고 새로운 필터를 하면 이용 개수가 많은 것 중심으로 한번 볼 수 있겠죠. 지금은 1서부터 2374 최대 2374명이 이용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좀 줄여나가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2474는 거의 강남 이쪽이네요. 반면에 1까지 하면 이렇게 되고요. 100을 하면 100서부터 2374까지 100명 이상이 이용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랙션인데 툴팁이라는 게 뭐냐면 마우스 올려놨을 때 뜨는 정보, 아크라는 시각화에 소스가 건대 있고 타겟 잠시라고 뜨잖아요. 여기서 위치 정보, 레티튜드를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여기서 이렇게 지우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필요하면 추가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세 개로만 했을 때는 다시 올려놓으면 건대 입구역에 이제는 건대 입구 회기 웨이트 162 이렇게만 뜨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툴팁을 정할 수가 있고요. 필터는 이제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러쉬가 있는데요. 브러쉬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레디어스 킬로미터라고 되어 있죠. 0.5km 안에 있는 것만 보여지는 거죠. 킬로미터를 좀 5km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5km 내에 역에 관련된 그 연결망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흐릿해지고요. 중심부로 오면 올수록 특히 건대 입구 쪽으로 오면 아주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 이 탭은 맵을 선택하는 건데요. 지금은 다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새틀라이트로 바꾸면 이렇게 새틀라이트 정보를 바꿀 수도 있고요. 배경이 되는 지도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다크로 하면 다시 돌아가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케플러 GL을 이용해서 지리정보 시각화와 연결망 시각화를 결합하는, 그래서 지리정보의 바탕을 두되 출발점과 도착점, 그것들이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케플러 GL이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운 도구인지 멋진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시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케플러 GL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에 잘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